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럴 때 let's take an example 나오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데 고전적이라는 게 뭐야? 틀에 박힌 아주 전형적인 typical이라는 단어 알아? 그거랑 같은 뜻이야. classical. 아주 고전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인지 심리학이 뭐야? 인지가 뭐니? 이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인지가 뭐니? 인지한다. 뭘로 인지했어? 폭행이라고 인지했어? 친근함이라고 인지했어? 나는 친근함이었어. 그럼 넌 내 행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야.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갈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인지 심리학에서 인지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 그 인지력을 놓고 사람의 인지 능력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형적인 예시가 하나 있어. 그 예시가 바로 이거겠지. 이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워드 프로세싱. 뭐니? 여기까지 가야 돼. 단어야, 단어. 언어도 아니고 단어. 단어의 처리에 있어서의 깊이 이런 거야. 단어 처리 깊이. 이게 너무 인지능력이 뛰어나면 또 골치 아픈데 내가 무슨 한마디 할 때마다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야, 그러니까 그건 약간 네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봐야지. 그럼 여기서 정상적이지 않은 개념, 틀렸다는 얘기를 가볍게 한 건데 본인이 뭐라 그래? 그건 제가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듣고 그 단어의 깊이감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단어를 상대방한테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는 그냥 깊이감을 두고 들어야 되는 단어도 있고 어떤 그냥 우리 뭐라 그래?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단어가 있잖아. 그때는 깊이감을 뭐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럼 인간은 단어의 처리에 있어서 깊이감의 효과 그걸 한번 전형적인 실험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봤어. 인간은 과연 단어들을 들었을 때 그것의 깊이 처리에 대한 깊이감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 예시로 한번 이것을 상상해봐라. 내가 present가 뭐였어? 동사로? 그건 represent야. 헷갈리지 마. represent가 나타내다 표현하다고 present는 주다야. 이거 밑줄 쳐. 그래서 내가 고1 때부터 provide, supply, furnish 지금 나온 present 뭐 더 공부할 사람은 인도까지 인도는 권한이나 힘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 다 주는 거야. 공급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제공하다, 주다, 부여하다 이런 거야. 그럼 원래 이렇게 준다는 단어들이 사형식이면 간목 직목으로 그냥 쓰면 된다는 명사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뭐라고 했어? 공급동사라고 해서 에게 주긴 할 텐데 with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고 be를이 된다니까. 하지만 요 입장이 바뀌면 요렇게도 가능해져. 이렇게 이걸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요 관계를 보면 누구한테 뭘 줬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쳐놨으니까 확인해봐. 그럼 오른쪽 보면서 얘기하면 단어에게 준 거야? 학생들에게 준 거야?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with가 돼야 되겠지? 그런 어법은 안 나와 수능에서는. 근데 우리가 뭐 할 때 필요하다 이게 해석. 이거야 뜻을 보면 당연히 학생에게 단어를 주는 건 그냥 알겠지만 가끔 A, B가 대등한 자격으로 나와서 누구에게 뭘 줬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 전치사를 잘 봐야 된다. 저 단어들을. 알았니? 자, 그래서 학생들로 이루어진 세 집단에게 60개의 단어 목록을 준 거야. 아까 언어 처리 인지 능력을 본다고 했으니까 단어 60개를 준 거야. 당연히 목적은 뭐 기억 60개 외워 이런 식이겠지. 자, 그래서 순서대로 조금 달라기 변수를 줘야 실험이 되겠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렇게 나올 텐데 뭐가 조금씩 달라지나 볼까?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것도 보여? ask 목 to가 나왔으니까 니네가 여기서 물어보다 하면 안 되지. 뭐라고 번역해야 돼? 목토니까 요청하는 거야. 60개 주고 결정해봐 라고 요청한 거야. 니네가 한번 정해봐 이런 거야. 뭘 결정해보라고? Whether the words and letters 내가 준 60개의 철자가 대문자야 소문자야 이거. 그러니까 60개의 단어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단어를 줬다고 쳐봐. 썩지 않고 대문자로 쓰니까 어색하네. 이런 식으로 60개를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준 60개가 대문자로 해진 게 몇 개고 뭐 소문자가 몇 개인지 거기에 신경 쓰면서 한번 봐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집단하기에는 그 단어의 철자들이 대문자인지 upper case가 대문자, lower case가 소문자야. 이것만 결정해 보라고 한 거야. 아직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 나중에 내가 암기 테스트 볼 거야 얘기 안 했어. 그냥 내가 60개 줄 테니까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구별해서 한번 봐봐. 내가 준 단어 60개가 어떤 게 대문자고 소문자인지 봐봐 이렇게 한 거야. 두 번째 집단한테는 앞에 동일한 말을 생각했어. ask 목투인데 뭘 결정하라고. 이번에는 whether the words 내가 준 단어들이 체어랑 라임이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보라고 한 거야. 체어. 그럼 여기에 뭐가 섞여 있겠어? 체어, 뭐 fail, 오케이? 또 rare. 철자는 다르지만 라임이 되지. 의문론적으로, 의무로, 그렇지? 그럼 애들이 지금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60개를 뭐 외워봐 하는 소리는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60개를 그 중점으로 한번 봐봐 했을 때는 첫 번째 놈은 대문자, 소문자 중심으로 볼 거고 두 번째 놈은 읽어보면서 chair 이렇게 끝나는 게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세 번째 집단한테 부탁한 것은 그들이 동물이는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의미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몇 번째 집단이야? 세 번째지. 나머지는 철자 모양이나 소리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어? 이게 차별점이야. 일단 학생들이 그 생각해보는 과정을 끝낸 후에 나는 그들에게 무슨 테스트를 시켰어? 이제 본론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는 얼마나 외웠는지 메모리 테스트를 한번 보자 이런 거야. 응?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봐. 누가 제일 기억을 잘하겠니? 세 번째는 왜? 네가 판단한 이유는 세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의미를 부족. 말 그대로. 철자만 본다거나 소리만 읽는 애들은 의미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그래서 니네 팝송 가사 같은 거 외울 때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는 게 더 잘 외워지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를 왜 썼지? 이렇게 돼. 봐봐. 내가 좋아하는 가사가 뭐야?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퀸의 노래 중에 이게 있어.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음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 불러줄게. Another one. 뭐야? Another one. 또 다른 한 사람이 bites. 물었다. The dust. 이게 총 빵 맞고 서부시대. 텅. 그래서 먼지 넣으면서 입에 먼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한 놈이 자빠졌구나 이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너네가 이 가사를 떠올릴 때 의미로 떠올리지 않아? 자기 한 놈이 자빠졌다니까 Another one 먼지 bites the dust.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야. 오케이? All by myself 들어봤어? 옛날에 개그맨들이 개그 소리를 많이 썼는데 All by myself 그런 노래가 있어. 뭐라는 줄 알아? 오빠만 쓰래. 오빠만 세 음으로만 외운 거지. 근데 그게 영어로 그냥 or by myself야.
by oneself가 뭐야? 혼자서야. 모든 걸 나 혼자서 이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 모든 걸 나 혼자 all by myself. 외우기 쉽단 말이야. 어떤 그룹이 가장 최고로 단어들을 잘 기억했을까라고 물어봤어. 기억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얘네가 예상한 대로 몇 번째 집단이지. 얘네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처리했어. 눈으로 보인 거나 들린 걸로 구별한 게 아니고 단어를 어떻게 깊이감 있게. 이 깊이감 있다는 것은 뭐까지 들여다봤다는 거야. 보이거나 들리는 대로 정도가 아니라 의미까지 파고 들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60개 외우라 그랬더니 의미의 수준으로 기억을 했는데 75%의 학생들이 그 중에 잘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순차적으로 누구보다 다른 두 그룹이야. 첫 번째 그룹은 처리했어. 좀 더 이 단어 외워야지. superficial 뭐야? 피상적인. 이게 수박 겉핥기지. 여기서 말하는 피상적인 감각의 측면이 뭐겠어? 눈으로만 보거나 귀로만 들은 거. 의미를 분석해보지 않고. 그래서 각각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 이 두 집단은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철자를 보고 외우는 수준에서는 33%가 그리고 라임의 수준으로 라임이 되는 거 음으로 들어서 기억하는 애들은 52%. 그건 뭐야? 최악이 뭐니? 그냥 뭘로만 보는 거야?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공부할 때 눈으로만 보는 애들이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그거보다 나은 애들이 누구야? 소리 내면서 본 애들이야. 세 번째가 어떤 애들이야? 보고 소리 내면서 의미까지 생각하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혼자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네. 이거 뭐야? 보기도 하면서 소리도 내면서 그 의미를 분석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연필 글씨 하나 안 써도 얘는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지.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증명하려는 것도 뭔지 알겠어. 자, find 앞에 두는 강조. 우리는 분명히 안다. 분명 우리가 알게 되는데 we do find 강조. 약한 아주 흐릿한 약하다는 얘기. implicit 암시적이고 무의식적인 흔적들은 누구나 다 알아. words 모든 집단 세 집단에서 야 그렇다고 빠가가 아닌 다음에 기억나는 게 있긴 있겠지. 그게 바로 희미한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흔적은 안다고. 내가 대충 어떤 단어 봤는지는 안다고.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야? 앞에 두 집단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야. 러닝 학습이라는 것이 그것에 잠재의식적인 표시를 남겼어. 남긴 건 맞아. 학습이 철자 위주로 대문자 소문자 위주로 보든 라임 위주로 보든 간에 결국은 남기긴 남겼어. 뭐를? 그것에 잠재의식적인 표식은 남겼어. 무엇 안에서? 스펠링을 외울 때도 그 안에서 흔적을 남겼고 또 phonological 여기 나오잖아. 음은 이게 라임을 보는 거지. 이 경우에도 모두 학습 어떤 식으로 학습하든 흔적은 남았어. 리브 남겼어. 그러나 오로지 깊이감 있는 이거 외워야 여기 나와 있네. 시멘틱이라고 해서 이건 뭐 주석 없어도 알아야 되는데 의미론이라고 해. 의미론. 의미를 분석해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깊이감 있는 의미론적인 처리 과정만이 오로지 보장을 하고 있다. implicit은 뭐야? 그냥 머릿속에 있지만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explicit 한다는 건 뭐야? 정확히 알아서 밖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외면적이고 겉으로 드러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때야 돼? 좀 더 상세한 기억 단어에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의미론적인 학습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은 현상이 그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야 나타난다. 이게 사라진다면 여기 하지만이 있어야 된다. 없잖아. 그러면 같은 현상은 나타난다. 벌어진다.
야, 단어뿐만이겠니? 단어가 그렇다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공부할 때도 매한가지 아니겠어? 그래서 문장의 수준에서도 똑같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학생들 who make the effort 노력을 했어. 어떻게든 뭐 하려고? 문장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애들은 의미 분석을 하는 애들이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늘천 따지 고무전 누렁 이렇게 외운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하늘천 따지? 따지는 땅을 의미하나?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분석하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즉 어떻게든 스스로 누군가 보여주거나 들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문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그 학생들 누가 없이 그 사람들은 선생님의 지도가 없어도 결국은 보여준다. 훨씬 더 나은 보유인데 정보의 보유가 무슨 역이야? 정보를 보유한다는 게 뭐야? 기억력이지. 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세계사, 한국사 같은 거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오래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50페이지에 나와 있지. 우리 흥선대원군이 왜 그때 그랬냐 하면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건 선생님의 가이드야. 근데 이걸 해주면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 무슨 거기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 그 50페이지 읽어보고 생각 좀 해. 애들이 혼자서 답을 안 불러줬으니까. 이게 흥선대원군이 일본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친척? 이런 사건을 보면 얘가 약간 일본에 반대하네. 아 그러면 명상하고 시해 사건이 이어진 게 이렇게 관련성이 있나? 거의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그 시간에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학생들로서는 그게 어때?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그냥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고 보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보다 불편하지. 그러면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 편하게 해줘야 돼? 불편하게 해줘야 돼? 여기서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자세한 설명 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룰인데 which 그 룰이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로디거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다음과 같이 언급했던 일반적인 규칙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making learning conditions 어떻게 만드는 거? 학습 조건을 이게 오형식이야. 학습 조건을 목적어 학습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인지적 노력을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게 내가 학생들 어떻게 만드는 거랬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동사 종종 결과로 이어져. 따지고 보면 훨씬 더 강화된 기억 보유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너무 친절한 선생님은 니네 스스로의 학습에 해가 될 수 있어. 됐니? 그럼 왜 독서가 중요하니? 너도 지금 책을 읽는 것 같지만 독서라는 과정은 누군가의 설명이 옆에 있어 없어? 독서를 한다는 건 올고지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거 참고적으로 어떤 책을 읽으면 온전히 내 어떤 이 글의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설명 없이. 그렇게 공부하면 남는 게 많다 이 말이야. 응? 자, 그래서 지금 답을 써봤겠지만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3번에 Depth of semantic processing 의미론적인 처리 방식이지. 음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억력에 영향을 줘. 어떻게 주는가가 제목이고 실제 결론은 뭐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7번에 했다고 했지? 8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성격이 급해. 미국의 선생님들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분위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한 얘기가 굉장히 적어.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이 성격이 급하니까 어때? 야 이거 풀어 뭔지 생각해봐. 생각하기도 전에 뭐라 그래? 야 그게 답이 3번인데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점점
그 스스로 의미 분석을 할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력이 오래 안 가는 거지. 자, 요거는 지금 주어진 문장에 but 이렇게 돼 있어. but 역접이란 얘기인데 답을 확인하면서 한번 보자. There are 있습니다. Special situations.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특수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알지도 모릅니다. Dozens of 몇 개였어? Dozens of. Tens of는 뭐야? 아니 어떤 수 단위에 s 붙이고 오면 수식어가 되잖아. 정확한 수는 아니고 수십, hundreds of는 뭐야? 수백의, millions of 수백만의. 이 자식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dozen은 12개니까 dozens of 그러면 뭐 12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dozens of는 그냥 수십이야. 수십. tens of랑 같은 거야. 수십 개. 아, if not은 가끔 뭐는 아닐지라도야. 만약이 아니고 if not hundreds. 뭐가 아닐지라도. 수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개의 뭐를 distinct 구분되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식별 가능한. 이게 어원이 뭐지? 어떤 동사에서 나왔겠어? 구분하다, 식별하다. distinguish.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분되는 식별 가능한 단어들을 알지 모른다. 색깔에 대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뒤에 페인트 회사 나오는데 페인트 회사 사장님은 페인트를 만들어내면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죠? 빨주, 노초, 파란 거 말고 애매한 색깔 있잖아. 너 이거 뭐라고 이름 붙여? 네가 음료수를 만드는 이 색이 나왔어. 너 뭐라고 이름 붙여? 파란색이야? 녹색이야? 뭐라고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아쿠아 블루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니까. 그럼 이 색에 대한 말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색채의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양한 색채의 음료수만큼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됐냐? 자, 다시. 일반적인 색 말고 여러 가지 색이 다 이름이 붙어 있다면 이 색깔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유명한 하우스 페인트, 가정용 페인트 브랜드 하나는 가지고 있어. 2,000개가 넘는 색깔이 있어, 상품으로. 그럼 2,000개 넘는 그 페인트 상품에 대한 그 색이지. 어떻게 보면 페인트마다의 색이지. 이름 붙여놨을까, 안 붙여놨을까? 붙여놨겠지. 그럼 이 페인트 회사 사람은 니네보다 어떤 색깔마다의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겠지. 됐니? In its commercial palette. 팔레트는 니네가 미술 시간에 주는 팔레트 같은 거야. 여기서 팔레트가 의미하는 건 자신들이 팔고 있는 색상의 팔레트에 들어있는 상업적인 그런 색상 목록에 있는 2,000개가 넘는 색깔들에 대한 이름이 다 있을 수 있다. 그 이름은 아직 안 나왔어. 유명한 회사는 그 자기가 팔고 있는 상업적인 그 색상표 안에 2,000개 이상의 색이 있어. 이 색깔들, 2,000개가 넘는 색깔들의 많은 것들은 레이블드가 뭐야? 딱지가 붙여지겠지. 그것도 뭐 여기 나와. 독특한 영어 이름들. 아니 색상을 페인트 회사가 색상을 파는데 이름 안 붙이고 팔면 누가 그걸 좀 그렇잖아. 색상표 다 붙어있지 페인트 통에. 그래서 이들이 아까 네가 아쿠아 블루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바이올렛 파지다. 원래 바이올렛은 보라색인데 거기다가 파지라는 말까지 붙이고 윙 커맨더라는 이름을 붙이고 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또 뭐 아스텍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 이름을. 그래야 이제 특이한 색에 대한 이름이 생기니까. 그럼 색마다 다 뭐가 있다고? 색깔마다 다 뭐가 있다고?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
이가 단서는 그 페인트 산업이에요. 페인트 가게 얘기했으니까 그 페인트 산업에 매우 구체화된 어휘를 허락하고 기본적인 빨주노 첨부 말고 기본적이지 않은 그런 특이한 용어들을 허용하는 것조차 허용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비록 허용하지만 distinction 여기 중요해. 아까 distinct 식별 되는 이유였으니까 뭐야? 구분이지. 구분. distinction. 언어가 색채 공간에 있어서 언어가 만들 수 있는 구분은 천문학적으로 작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자, 여기서 색채 공간이 뭐야? 그런 식으로 많은 색들이지. 자, 페인트 회사는 2,000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물어볼게.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채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 2,000개 넘을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 당연히 넘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똑같아 보여도 이 안에 무늬 하나 이게 같은 갈색이 달 수 있지만 이 줄무늬가 보이는 건 이 안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다 인지하잖아. 하늘빛을 봐도 맨날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자면 파란 게 아니지. 매일매일 하늘 색깔이 조금씩 어때? 다르지. 자, 언어가 쫓아가 못 쫓아가. 인간의 가시 능력의 어떤 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능력에 언어가 다 따라갈 수 없다.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인간 그 그 용어를 허락한다고 해도 그렇게 페인트 회사 같으면 이상한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도 그 용어를 허락한다고 해도 구분 언어가 색채 공간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구분 언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구분은 적을 수밖에 없죠. 천문학적으로. In comparison to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넘는 200만 개가 넘는 구분을 비교했을 때 이 색채에서의 200만 개가 넘는 구분은 누가 하는데? 인간의 눈이 can discern, 식별할 수 있는. 자, 여기 수치가 나왔네. 인간은 얼마 이상을 식별할 수 있어? 200만 개 이상을 식별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하지만 아무리 페인트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붙여도 200만 개 넘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주제는 나온 거지, 그치? 뭘 못 쫓아간다. 인간의 색 구분 능력을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세상에는 우리가 말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이 더 많아,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많아. 표현할 수 없는 색이 많아,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많아. 없는 색이 더 많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심지어 매우 구체화된.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이제 더 나눠봐서 언어적으로 심지어 매우 더 구체화시키고 기술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도 even 못 쫓아가는데 그럼 써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든다고 해도 전체적인 색상의 목록들 사용 중인 전체 색상의 목록들은 make less than 1/10 of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봤자 요거 표현 숫자 계산이야. 끝에서부터 갈게. 인간의 비주얼 시스템이 시각체계이지. 시각체계가 이룰 수 있는 색깔에서의 구별되는 분간되는 구분이니까 식별이야. 색상에서의 식별. 누가 하는 거라고? 인간의 시각 능력이 하는 색상의 식별이야. 이 능력의 1% 인간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야. 이 능력의 1% 그 1%에 또 몇 번이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뭐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상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걸 아무리 구체해봤자 1%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고작 미술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색이야라고 이름 다 붙여놨겠지. 페인트 전문가들 이런 색 붙여놨겠지. 그거 다 합쳐봐야 얼마밖에 안 돼. 우리 인간이 탐지할 수 있는 시각 구분 능력의 1%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굉장히 작은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눈으로 인지하는 색상 구별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이는 건 힘들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everyday vocabulary.
일상의 어휘야, 어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어휘들은 불과 몇 배. 우리가 색상 말고 색에 관련되지 않고 쓰는 어휘 자체도 몇 개가 안 돼. 그것의 100배 이하일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좋아. 색이 뭐라 그랬어? 숫자 계산 미안하지만 인간의 식별 능력보다 1%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언어 능력이야. 근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이것의 100배쯤 되는 게 우리가 색에 관련됨이 없이 평소에 쓰는 어휘 목록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뭐라 그랬어? 색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요만큼이지. 근데 색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쓰는 어휘 능력이 요거의 몇 배 정도? 몇 배라고 했어? 100배에서 100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요거의 100배. 그러면 전체적인 색의 인지 능력보다 이것도 적다고. 아니 쓰는 용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색을 이만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의 한계가 이건데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지 경험은 풍부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쫓아가 못 쫓아가. 인지 능력은 대단한데 색을 구별하는 능력까지 우리의 언어 능력은 절대 어디도 가깝지 않다. 그 풍부함에 어느 지점도 다가갈 수가 없다. 왜 시각이든 청각이든. 의성어, 의태어가 한계가 있는 거야. 의성어, 의태어가 뭔지 알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 의성어, 의태어로 모든 시각 말고도 어떤 모든 의성어는 보통 뭘로 인지 능력이야? 무슨 인지 능력이야? 청각이지. 여기 시각을 사례로 들었지만 청각도 우리가 종이 땡땡땡 땡땡땡 딩딩딩 이렇게 쳐도 땡땡땡 땡땡땡 딩딩딩을 하지만 그게 아닌 소리도 중간에 있는데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야. 항상 종소리가 땡땡땡 이렇게 들려? 아니지. 우리는 인지 능력으로 저게 같은 땡땡땡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만약에 네가 언어가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포착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경험을 그럼 언어는 우리의 모든 인지적 경험을 다 포착하는 훌륭한 도구야? 아니지.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하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건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는 거야? 선생님 답이 3번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틀렸다는 얘기지? 틀렸다. 우리의 감각과 인지 능력은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 가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니? 자 다음 하나 하고 넘어갈 거야. 여기 뒷선 보이지? 반대말이 뭐야? 컨선이야. 이건 관련을 시키는 거고 선에 디스가 붙어서 뒷선이 되면 이거는 관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나누는 거야. 뒷선. 이거 수능 필수 단어야. 여기 주석이 나오긴 했지만 안 나올 때가 많아. 뒷선. 관련시키다. 선생님 저 걱정으로 배웠는데? 야 관련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원래 뜻은 관련시키다. 주의사항. 수능 독해할 때 컨셔닝이나 컨선드 나왔을 때 걱정 아니면 관련으로 번역해야 돼. 연관. 오케이? 자, 그 다음 요약문 완성. 네, 하나 물어보자. 커먼스가 공유지라고 하는 거고 상식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 혹시 아냐? 이번 수능이 내가 말한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봤어? 이거 국어 비문학 같은 데 나오잖아. 너 처음 들어?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넌 들어본 것 같은데. 뭐야? 설명해봐. 공유지의 비극. 농부업자 아니 이거 말고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이 지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공유지의 비극. 쪽으로 공유지 그러니까 공유지를 사람들한테 제한 없이 쓰게 해주니까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그거 맞아. 망가져.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니네 앞마당은 굉장히 쓰레기 투기 안 하지. 자기 집 앞마당 하다가 껌 먹고 껌종이 안 버리잖아. 근데 그건 사유지지. 니네 주변에 공유지 어디 있어? 대표적인 곳이 어디? 지금 도로야, 도로. 너 아빠 담배 피시냐? 피셔? 넌 봤을걸? 창문 열어놓고 차에서 담배 안 피셔? 피시는 분들은 아니 자기 집 앞마당이면 담배를 버리겠냐고. 근데 이 도로도 나의 세금으로 함께 쓰도록 된 공유지잖아. 그래서 누구의 책임도 없으면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요. 공유지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지문에서 공유지는 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그것도 혹시 수능 지문에 tragedy tragedy of the commons 이렇게 나오면 지훈이 그 개념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비문학에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좀 어렵다. 처음에 도입부는 쉬운데 마지막 두 줄이 헬이야. 영국에서는 넓은 오픈된 지역이 있었어. 땅의 지역. 니네 봉건 영주 시대 배웠으면 다 알 거야. 봉건 영주가 어떤 시기였냐? 배웠냐? 세계사 시간에 봉건 영주가 어떻게 했어? 왕이 영주에게 영토를 줘. 그럼 이 국가의 이게 국가가 전체면 이만큼은 송지원의 영토가 되는 거야. 그럼 왕은 따로 있고 얘는 영주가 되는 거야. 박상인이 여기 영주야.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왕은 따로 있어도 이 영주가 이 관할권 내에서는 다 가지는 거야. 그럼 이거 누구 땅이야? 전부 다? 영주의 땅이야. 공유지는 없어. 근데 여기에 숲이 있을 거 아니야? 우드, 숲이 있을 거 아니야? 우드. 숲도 누구 거야? 영주 거지. 근데 영주가 여기 일하는 이 천민이나 농사꾼들의 돈을 상납받으면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왕한테서 얘가 가서 밤 주우러 다니거든. 밤 주우러 다니냐고 영주가. 숲은 내 건데 숲에서 땔감 주스러 다니겠냐고. 그럼 있든 없든 상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봉건 영주는 또 이들이 세금 바치고 열심히 하니까 내 땅이지만 이 숲에서 땔감을 가져가거나 토끼 잡아먹거나 아니면 조그만 밭을 긁어서 농사를 짓는 거 그냥 방치해 준 거야. 그건 뭐야? 사유지지만 공유지처럼 쓰도록 한 거야. 내 땅인데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땔감 주워 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 그래서 고유명사를 커먼스라고 쓴 거야. 이 공유지거든. 공유지라고 알려진 땅의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였어? 랜드 오닝, 땅을 소유한 너블리티, 누구니? 너블리티, 귀족이니까 이게 영주야. 봉건 영주. 그들의 프로퍼티 기억나? 사유지야. 뭐 재산이면 사유 재산이고 사유지. 자, 물건의 프로퍼티는 뭐라고 그랬어? 사람의 프로퍼티는 사유 재산이나 사유지인데 물건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속성. 속성도 있어. The property of the desk. 그러면 책상의 재산이 아니고 책상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귀족의 사유지였는데 일명 공유지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태리티를 쓴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사유지긴 하지만 접근이 가능했어. 사용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피전트가 누군지 알아? 피전트. 이게 봉건 영주시대에 나온 말인데 피전트는 정확히 말하면 농민이라고도 나오는데 소작농민. 근데 소작이 뭐니?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거 말고 일정한 세금을 내고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땅이 있다. 그럼 뭐야? 난 농사 지을 기술이 없잖아. 근데 농사 짓는 기술이 있지만 요새 현대에도 있어. 기술이 있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 땅을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쌀 10가마니 나오면 난 2가마면 줘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자기들 열심히 농사 짓겠지. 오케이? 그게 피전트야. 그럼 봉건 영주의 피전트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세금 바치는 애들이지? 얘네들이 써도 된다라고 허용한 거. 아까 숲에 가서 땅값 주워가고 여기서 농사 지어도 돼. 이렇게 허용한 거야.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용도를 보면 거의 공유지인 거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지? 그들은 사용했다. 그래서 공유지를 사용했어. 그들이 누구였어? 피전트들이야.
컨덕트 수행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영주 땅인데 씨발 다 갈아엎어서 무슨 대규모 농사 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텃밭 정도의 농업을 짓는 거 했어. 영주가 뭐라 안 했단 말이야. 또 뭐 하기도 했어. 병렬이야. 농사도 했고 수집도 했어. 나무를 열려니까 땔감 주웠단 얘기지. 그리고 요리를 위해서 나무도 주워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도 했어. 병렬이야. 작은 양의 가축들도 길렀어. 어디서? 거기서. 야, 가축을 기른다는 게 왜 나온 줄 알아? 공간도 필요하지만 가축은 뭘 먹어야 자랄 수 있어. 이때 사료 같은 거 없었어. 풀 뜯어 먹어야 되지. 그건 뭐야? 영주 땅에 들어가서 염소가 그 영주 땅에 있는 풀 뜯어 먹고 자르는 거 영주가 허용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왜 나오겠어? 마지막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염소 키우면서 풀 뜯어 먹이려고 영주 땅에 들어가서 풀을 뜯게 했거든? 근데 이게 왜 나오겠어? 양모. 양모 양이지. 양에서 나오지? 양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어디서 사용된 양모야? 의복과 다른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게 될 그 양모의 수요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야. 사람이 간단해. 옛날에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거기서 뭐 돈 될 만한 게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소작농들이야 뭐 농사 짓고 해서 뭐 푼돈 벌어가고 염소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뭐 먹고 살겠지만 양모 같은 고급진 것이 내 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100% 누굴 키워야 돼? 그 영토에다가 양을 키워야 되지. 그럼 양이 풀 뜯어 먹을 목초지가 필요하겠지. 그럼 거기에 마음대로 쓰고 있던 피전트들 어떻게 해야 돼? 너 이 새끼야 이제 나가. 여기 저 농사지면 안 돼. 양들 풀 키워야 돼. 오케이? 그럼 거기 와가지고 풀과 관목들을 마음대로 땔감으로 뜯어가도 돼? 안 돼? 안 되지. 꺼져. 갑자기 공유주, 사유지였지만 공유주로 쓰이던 곳이 무슨 화가 되냐 보자. 여기 설명 다 나와. 땅 주인들이 소우트, 영주인데 시크의 과거야. 추구하기 시작했어. 더 많은 돈이 되니까 그레이즈가 풀을 뜯어 먹이게 하는 땅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된 거야. 그래야 양을 많이 키우고 양모 생산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증가시켜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원래 사유지였지만 더 사유화 시켜버렸어. 프라이베타이즈. 뭐를 그 공유지를 완전 사유화시켜. 어떻게 했느냐? 선언만 한 게 아니야. 그들을 그 피전트들을 펜스 쳐서 막아버렸어. 이 공유지들을 펜스로 잘라버렸어. 울타리 쳤다는 얘기야. 그래서 컷오프. 잘랐어. 접근을 없애버렸어. 피전트에 대한 접근성을 끊어버린. 이제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by this process of 이게 뭐야? 공유지로 보면은 개방이야 폐쇄야. 공유지에 대한 개방이야 폐쇄야. 이게 enclosure 폐쇄. 봉해버리는 거야. enclosure가 밀봉이야. 밀봉. 그 폐쇄인 거지. 봉인 좋다. 봉인. 그 당시 공유주의 개념으로 쓰던 곳을 이제 봉인시켜버린 이 과정이 의해서 당연히 소작농들은 잘려버렸어. 그 땅에서 쫓겨난 거지. 어떤 땅? 그 전까지만 해도 had been their 그들의 주요한 자원이 되었던 생존을 위해서 수세기 동안. 그지? 소작농들은 아무리 착취당해도 그 공유지를 가서 또 공짜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 이제 막아버렸으니까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걸 exploit, 착취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 there are interesting correlations. 야, 여기서부터가 어려워. 오늘날 이게 아주 흥미로운 무슨 관계? 이건 영국의 옛날 얘기였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소재가 바뀌어. Between the physical, 물리적 공유지. 영국의 목초지의 물리적 공유지. 아까 다 얘기했지. 이게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이게 다른 소지야. 디지털 공유지와 관련된 of the 인터넷이다. 근데 인터넷이 공유지 맞아? 뭐 니네 이과니까 알겠지만 인터넷이 원래 뭐였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통신망인데 그때 포털 같은 걸로 자료를 받았더니
그 당시 포털이란 개념이 없지 않아? 도스 시대잖아. 인터넷 처음에 쓸 때가. 인터넷 처음에 나올 때가 군사 목적으로 쓸 때는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이 없다고. 그럼 오르고지 너 도스 알아? 아니 뭐 게임 같은 데 보면 왜 초록색 화면에 명령어 다 손으로 치는 거 있잖아. 띠띠띠띠. 넌 알지 도스 하는 거. 아, 도스를 모르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이게 도스 화면이야. 이런 거 알아? 이게 도스라고. 이 포털이 없어. 그럼 이 도스 화면에다가 찾기에 따른 명령어 때려서 입력 결과를 쫙 보면 그것도 이 파일로 나와. 그럼 그 파일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불편하지. 불편하지만 이건 뭐야?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지. 인터넷 웹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봐봐. 유료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쳐봐. 그럼 포털 사이트에서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인터넷을 가운데 끼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려면 우리한테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영국의 공유지 생각해봐. 누구나 다 그냥 있는 거 다 주워 먹던 데였지? 근데 이게 정보가 뭐가 되니까? 정보가 돈이 되니까 우리한테 약간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포털 같은 걸 만들어서 중간에서 우리의 자유도를 막으면서 들어오려면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네이버 공짜잖아요. 공짜 아닌 거 알지? 네이버 왜 공짜 아니야? 우린 네이버한테 돈을 주고 있는 게 아니야. 왜 공짜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을 안 주잖아요. 이것만 생각. 우리의 소중한 돈보다 소중한 뭘 주고 있어? 시간. 그 시간을 뺏는 주체가 뭐야? 광고야. 응? 그래서 좋아하면 안 돼. 캐시워크 다 해봤지? 안 해봤어? 너 저기 뭐야 띠디디디딩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커피 바꿔 먹을 수 있는 쿠폰 넣고 이런 거 알지? 캐시워크 이런 거 만보기 앱 이런 거 있잖아. 아 다 모았다. 커피 한 잔 사면 아 꽁을 얻었네. 꽁이 아니라니까. 너 생각해봐. 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요새 걔네들이 뭐 있어놨지? 숫자 띠디디딩 누르면 계속 눌러줘? 한 5개 누르면 광고 뜨지? 그럼 그게 그냥 닫으면 되는 게 아니라 20초 정도 봐야 되는 광고가 뜨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그 20초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20초를 그 플랫폼에다가 지불한 거란 말이야. 내 관심을. 오케이? 그거 봐봐. 걔네들은 관심을 받았어. 이제 뭐 해야 돼? 그 관심을 모아서 돈으로 바꿔야지. 그 환전소가 어때요? 니네한테 얻어낸 관심을 돈으로 바꾸는 환전소가 어때요? 광고주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공짜가 아니야. 니네 스마트폰 게임이 공짜가 아니라니까. 니네는 돈 대신에 뭘 주고 있냐 그들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주는 거야. 관심이 시간. 그럼 어때? 아니 옛날에 도스 시대에는 그냥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고 내가 명령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는 편함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나의 관심을 돈으로 받아가면서 그걸 오픈이 아니고 한정되게 우리한테 주고 있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 이런 거야. 이거 요새 최근에 화두가 된 내용이라서 수능 소재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결국은 그러면 비슷한데 둘 다 어때? 둘 다 영국의 공유지나 인터넷이랑 공유지나 기회가 많아 적어.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가진 공간이지. 근데 그 이득을 영주만 갖겠다고 한정시켜 버렸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득을 나만 챙기겠다고 이 인터넷 회사들이 그래서 표현과 봐봐 자립과 표현과 번성과 이런 것에 기회를 제공하는 무한한 공간이었는데 둘 다 full of 어려움들이 가득해 있었어. 나중에 어려움들이 생겼어. 봉인으로부터 그리고 영주들로부터. 이 영주들은 누구겠어? 소위 인터넷상에서 영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 소유자들이지. 이들이
부과하는 요금을 뭐 그 공짜 같은 걸 접근이나 사용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되니? 되니? 그래서 니네 인스타그램도 처음에 광고 안 떴지. 그때 어린 시절에 기억나? 인스타그램 광고가 없어서 페이스북보다 좋다 막 이랬잖아. 근데 계획된 수순 아니었어? 그리고 그러더니 점차 어느 날부터 인스타그램도 뭘 허용하기 시작했어. 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쇼츠를 계속 보면 보는 시간만큼 돈을 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시청 시간, 쇼츠 시청 시간 이걸 환산해서 광고업주한테 돈으로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나? 이걸 있어 용어 찾아보면 집에 가서 아까 의미론적으로 생각하면 찾아보면 되겠지만 인터넷 공유지의 문제 이런 게 요새 화두가 되고 있어. 인터넷 공유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잠깐 쉴게. 근데 요즘 게임들은 그냥 클릭하고 그림이 움직이지.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 뭔지 알아? 머드 게임이라고 해요. 머드 게임. 머드가 뭐야? 그래서 진짜 이거 우리 대학 다닐 때 했었어요. 아까 도수하면 뜨거든? 명령어 시작이 슬래시야. 슬래시, 닭, 슬래시, 검, 슬래시, 죽임. 밑에 딱 떠. 닭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경험치 1이 올랐습니다. 슬래시, C, 캐릭터, C, 장비. 그러면 레벨 1 올랐다 그랬지? 레벨 올라서 몇 된 거지? 슬래시, 캐릭터, 레벨 치면 지금 당신의 캐릭터 레벨은 2입니다. 모든 게 글자로 지정됩니다. 포털이 없어. 중간에 개입하는 거 없어. 그냥 인터넷 직접적으로 이용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걸 머드게임이라고 했어. 진행 속에서 마치 명령어만 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야. 필요한 정보는 그때그때 눌러서 확인해보고. 이게 이제 나중에 머그 게임이 돼. 머그 할 때 그가 뭐겠어? 그래픽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화로 나타낸 거야. 그게 온라인 게임의 시초야. 그래서 너네 봤어? 요새 그 온라인 게임 다 한두 번씩 해봤지? 캐릭터 키우는 거. 그럼 채팅창에 보면은 어떤 탭을 딱 누르면 내가 이렇게 땅 때려서 죽었잖아? 그럼 여기 채팅 내용 말고 닭이 죽었습니다. 경험치가 1 올랐습니다. 골드를 얼마 벌었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지. 지금 이 게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너 알아? 채팅창에 보면 탭을 하나 누르면 내가 탕 죽여서 다단 레벨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눈으로 보면 알거든 내가. 근데 굳이 밑에 한 줄씩 자막이 올라간다니까. 10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10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캐릭터가 죽었습니다. 레벨 1로 왔습니다. 이렇게 뜬단 말이야. 이게 머그 게임이 남아있는 거야. 머드 게임이. 근데 그 글자를 그래픽화 시켜서 보여주는 게 온라인 게임의 화면이야.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머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인터넷상에서. 근데 그래픽을 씌워서 뭘 받아? 이건 대놓고 돈 받지. 유료 게임. 한 달에 사용료 내. 그럼 우리가 이 멋진 화면을 제공해 줄게. 머드가 아닌 머그로 제공해 줄게. 돈이 되니까. understand? 그래서 머드 게임이 사라졌어. 매니아들이 많았는데 머드 게임이 사라진 거야. 공유지가 사라진 거야. 요새는 무조건 게임하려면 어때야 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온라인 게임이 사실은 인터넷을 활용한 게임 아니야? 그럼 자유롭게 내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대가가 없어야 되는데 사야지만 인터넷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인터넷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자, 어머가뉴씨. 이거 다 불러주고 마무리할까? 그 요약문에 보면은 영국에서는 수요, 양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부들의 소작농들의 접근성, 공유된 접근성이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막혔지. 블럭도 됐어. 방해받은 정도가 아니라 막혔어, 아예. 또 뭐야? 제한됐다는 건 은근히 답이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동시대, 우리 현대의 상황과 매우 어때? 유사하니까 대조 아니고 닮아있다. 이건 뭐야? resolve. 해결하다, 풀다, 결심하다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거든. 오늘날 현대적 상황과 똑같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야.
궁금하면 인터넷 공유제 비교 꼭 찾아보도록 하시고 5분간 휴식.